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의 후속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우선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부터 짚어보죠. 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선 지난달 말 타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에 대한 세부안을 두고 미국 측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큰 틀에서는 합의를 본 상태지만 세세하게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시기, 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산업재해 대책과 관련된 각 부처의 보고가 있었죠. 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와 대응 사항을,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중대재해 대응 방안과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비를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어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은 곳이 건설 현장 같은데 하도급이 반복되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조치를 안 할 경우 엄정 제재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SBS 비주 우형준입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만 산업재해 중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은폐가 드러나는 순간이 산업재해로 병원을 찾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이 아닌 본인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되는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가 지난 5년간 2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이게 물론 산재인 줄을 아예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합산해서 부당 지급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최근 5년 반 동안 328억 원에 달했습니다. 산재 피해를 입고도 건보로 치료받은 건수는 23만 6천여 건, 연평균 4만 건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금액 기준으론 2020년 46억 원에 육박한 이후 점점 늘면서 최근 3년 사이 매년 60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5억 원에 달한 상태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차에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다 추락한 A씨가 27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3천만 원을 부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건보 입장에서도 사실은 재정 누수가 되는 건데 환수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청구된 사례 중 산재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산재 은폐, 미신고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산재 처리를 하게 하고 건보로 지급된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수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자가 산재라고 생각하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산재로 처리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건보공단 연구 결과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금액은 연간 최소 277억 원에서 최대 3,2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일부가 나왔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경찰 기마대 부지와 목동 출입국 사무소 등 도심 유휴 부지를 신규 공공주택 부지로 추가 개발합니다. 새로 발굴한 국유지에 더해서 기존 부지의 개발 속도도 높여서 공공주택 3만 5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윤영 기자,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되는 겁니까? 대규모 유휴 국유지와 노후된 청사 관사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3만 5천 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약 1만 5천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가 청년주택으로 400호, 광명세무서 200호,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300호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오늘 발표한 15,000호 외에 추가 발굴도 진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15,000호를 채우고 나머지 2만 호는 어떻게 채웁니까? 발표만 하고 지지부진했던 곳들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전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하기로 발표한 공공주택 2만 호에 대해 2035년까지 조기 공급을 추진하는데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용산 유수지 개발 300호는 2031년 준공 예정이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종로 복합청사 50호는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계획했지만 사업성 문제나 지역 주민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이 어려웠던 만큼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향후 범정부 차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포함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주택연금은 상품에 따라서 가입 당시에 정해뒀던 연금을 평생 지급합니다. 심지어 연금 수령 총액이 담보인 집값을 초과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연금을 실제 지급하는 은행에다 손실분의 이자까지 더해서 지급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직접 해도 되는 일을 은행을 통해서 하다가 불필요한 비용을 냈던 건데 이런 문제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오수영 기자. 문제가 개선이 되면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자가 받는 주택연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금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그 초과분만큼 주금공의 손실로 처리됐는데요. 이를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주금공이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연금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금공이 해당 채권을 은행에서 양수받아 와서 직접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은행이 조달금리에 가상금리까지 더한 금리보다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주금공의 손실이 축소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까지 계리모형 재설계도 추진하고 있는 주금공의 대위변제 예상액까지 줄어들면 내년부터 신규 가입을 하게 될 주택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이 현행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주금공이 아낄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약 18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7만 8,316명 중에서 총 연금액이 담보주택 시세를 이미 넘긴 경우는 119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연금 총액은 271억 원으로 시세 합계인 244억 원보다 27억 원이 더 높았습니다. 그냥 두면 대위변제액이 566억 원 정도인데 주금공이 대출 이자율 2%에 보증료율 0%로 양수를 해올 경우 대위변제액이 127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이를 현재 주택연금 총 가입자 10만 9,948명으로 환산하면 주금공이 아낄 수 있는 금액은 179억 원에 달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0%대로 유지했습니다. 추경에 소비 쿠폰까지 지급됐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 먹구름이 거치지 않았다고 본 건데 이유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5월에 먼저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됐고 그걸 3개월 만에 업데이트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대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내놓은 전망치와 동일한데요. 주요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1%대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것과는 대조됩니다. KDI는 올해 소비와 수출은 상향 조정했으나 건설 투자 증가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민간 소비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반영해 0.2%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수출도 기존보다 1.6%포인트 올려잡았지만 건설 투자가 기존 전망을 하회하면서 3.9%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추경도 집행이 됐고 미국과 관세 협상까지 타결이 됐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네, KDI는 전망의 위험 요인으로 통상 갈등 격화와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지연 가능성 등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특히 미국이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반도체의 경우 아직 세부 사항이 불명확해 이번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DI는 대만과 아세안 등에서 우리 반도체가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인상도 우리 수출에 작지 않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IB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올렸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직후 1%대로 상향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지금 보신 KDI의 분석은 바꿔 말하면 대외 불확실성과 건설 경기에서의 하방 압력을 충분히 해소할 만큼 소비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소비 쿠폰을 뿌린 정부가 추가 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 정부의 추가 대책은 곧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죠. 새로운 혜택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일정 금액을 소비할 때마다 응모되는 최대 2천만 원의 복권 행사가 벌어집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이번 복권 행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오는 10월 12일까지 카드로 누적 5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상생페이빅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응모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해당 홈페이지는 다음 달 15일 개설되고 8월부터 결제한 기록으로도 응모할 수 있습니다. 결제액 5만 원당 한 번의 응모 기회가 생기고 총 10번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모두 2,025명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당첨금으로 지급하는데요.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은 200만 원씩, 3등 600명은 100만 원, 이외에 1,365명에게는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네,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이 비수도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1등 당첨자 10명은 비수도권에서 결제한 응모권 중에서만 뽑습니다. 거주지는 상관없고 수도권 시민도 비수도권을 찾아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점에서 행사 기간 내 5만 원 이상의 카드 결제를 하면 1등 당첨이 가능한 겁니다. 2등부터 4등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결제권 모두가 해당됩니다. 추첨은 10월 말에 진행되고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을 통해서 1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역시나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가전제품을 사면 10%를 돌려주는 정부 환급 사업도 시작됩니다. 다만 이게 제품별로 정해진 기준이 있고 또 무엇보다 선착순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일부터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TV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개의 가전을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으로 구매한 국민에게 가전제품 구매 금액의 10%를 1인 30만 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건데요. 특히 구매일자 순이 아닌 신청 순으로 돈이 환급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전까지 빠르게 신청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걸 오래된 가전까지 다 보상해주지는 않을 거고 자세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구매 인정기간은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인데요. 환급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로 2,600억 원의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접수 순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제품별로 적용 기준 시행일과 최고 등급이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해당 가전제품이 적용 기준 시행일 이후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이 신청 대상인데 최고 등급이 2등급으로 정해진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심사가 완료되면 오는 20일부터 신청 순으로 환급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산업부는 이달 내로 휴대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앱 신청에 대해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업계 1, 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한 소규모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숙박업체들이 일정 부분 부담한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혐의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야놀자는 숙박업체를 상대로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됨과 동시에 소비자 할인 쿠폰을 연계한 광고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할인 쿠폰은 숙박업체들이 사전에 상당 부분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문제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할인 쿠폰을 야놀자가 일방적으로 없앴다는 점입니다. 광고 상품 계약 기간 한 달이 끝나면 미사용 할인 쿠폰을 숙박업체에 다시 돌려주거나 이월하는 것 없이 모두 12억 원어치를 그냥 소멸시킨 겁니다. 공정위는 판촉 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로 보고 야놀자에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여기어때도 갑질의 형태는 비슷했는데 그 강도가 훨씬 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어때도 야놀자와 비슷한 광고 상품을 팔았는데 할인 쿠폰의 유효 기간을 단 하루 설정하고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없앴습니다. 그 규모가 359억 원에 달했는데요. 공정위는 여기어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숙박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최대 정액과징금인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소멸 한도를 연 단위로 늘리거나 미사용 쿠폰을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를 숙박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환자를 모집하고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낸 신종 보험 사기 공모자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브로커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자를 모집했는데 함께 보험사에 사기를 치자 하는 식으로 대놓고 모집하는 게 아니다 보니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는 자칫 사기의 공범이 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수법과 주의할 점을 신성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브로커 A씨는 SNS나 인터넷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대출이나 급전을 찾는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보험 사기를 제안하며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이에 응한 공모자들에게는 병원 위조 진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위조 진단서에는 허위 병명을 썼고 정상 발행된 진단서와 다른 입원일과 퇴원일을 기재했습니다. 서명란에는 의사 서명 대신 일명 막도장을 찍었습니다. 공모자들은 이렇게 A씨로부터 받은 위조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총 1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신종 SNS 보험 사기를 적발하고 브로커 A씨와 허위 환자 역할을 한 공모자 등 총 32명을 검거했습니다. 지인이나 보험 설계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던 보험 사기와 달리 SNS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는 불특정 다수가 보험 사기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만약 SNS나 인터넷상으로 대출 또는 고액 알바 상담을 받으라면서 보험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안내하면 그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보험 사기에 동조 가담한 조력자도 보험 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0.4% 안팎 내린 3,194포인트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가량 내린 807선을 오르내리는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2원가량 올라 1,39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명 중 1명이 정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시행 이후 매출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8%가 매출이 늘었고 매출이 늘어난 사업장의 절반은 10에서 30%의 증가세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75.5%는 소비 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이용 유도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로봇 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27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 신청이 약 7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습니다.